안녕하세요. 과학수사연구 8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문 수업하다 말았죠. 그죠? 지두절단,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또 하나는 손가락에 상처가 있을 때 손상된 지문, 특히 손가락이 절단된 지두절단, 즉 손가락 첫 마디가 절단되면 그 다음 마디의 지문은 만인부동이 될 수 없다. 즉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절단된 것은 0번입니다. 0번. 손상 지문의 손가락 첫 마디 이상이 화상이나 동상, 술, 칼로 베어 지문의 융선이 몇 개밖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손가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겠죠. 궁상문이라든지 화상문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지문이 손상된 지문이다. 이러한 손상문 분류 시 손가락 한마디가 전부 손상해 가요 무슨 문형인지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0번이지만 0에다가 점을 꼭 하나 찍어줍니다. 즉 없는 지문이지만 점처럼 있다. 그래서 점 하나 꼭 찍어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는 지문은 0번입니다. 0번. 그러나 우리가 지문에 보면 상처로 지문이 일부만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손상 지문의 0번에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변태문. 변태문 뭘까요? 변태란 거는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형태의 문양이다. 그래서 변태문인데 선천적으로 지문이 나타날 부분에 점이나 단선, 융선으로 형성된 변태적 문형으로 위 문형 중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는 지문으로서 이 경우에는 지문은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죠. 1은 무슨 문이죠? 궁상문. 2번은 갑종지상문. 3, 4, 5, 6은 을종지상문. 7, 8, 9는 무슨 문이었죠? 와상문이었죠. 와상문. 그러나 1번부터 9번까지 어느 문양에 속하지 않다면, 즉 변태성이 있다면 역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손가락이 6개인 육손이나 손가락이 2개가 붙어있는 합지일 경우 굵은 손가락의 지문으로 분류하는데 육손 6개 손가락, 그 다음에 합지인 경우 굵은 손가락의 지문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 굵은 손가락의 지문이 불선명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으로 분류합니다. 즉 정상적인 문이 아니죠. 변태문은 정상적인 문양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변태문은 9번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어떤 문도 아니다. 1번부터 9번의 문양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문양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놔도 되겠습니다. 1번부터 9번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양이다. 변태문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다음, 지문을 채취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오른손부터 하죠. 그러나 서양은 왼손입니다. 우리는 어, 왼손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채취하잖아요.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동사무소에 지문을 채취할 때 이렇게 종이를 드릴 겁니다. 종이를 드리죠. 그러면 가장 먼저 지문을 채취할 때 왼손, 왼손부터 하고 다음에 찍고 나서 오른손을 찍습니다. 찍을 때 우리가 흔히 찍을 때 엄지부터 찍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지부터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누구를 가르치는지, 시지, 중지, 환지, 소지, 마지막으로 무지. 오른손도 시지, 중지, 환지, 소지, 무지. 여러분의 그래서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면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시면 제일 오른손에 마지막 그 무지가 들어가 있어요. 무지. 주민등록증 뒤편에 보시면 오른손 마지막 무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이제 이렇게 찍죠. 시지, 중지, 환지, 소지, 무지, 시지, 중지, 환지, 소지, 무지 이렇게 찍습니다. 동사무소에 찍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 과학수사기로 보냅니다. 경찰서 과학수사기에서 이 지문을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송을 시킵니다. 동사무소를 반송시키고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경찰청, 과학센터로 보냅니다. 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센터로 보내서 여러분의 지문을 전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거기에는 한 30명 정도 직원들이 앉아서 이 지문을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예를 들면 1번이다, 5번이다, 6번이다, 4번이다, 8번이다. 오른손이 2번이다, 3번이다, 7번이다, 9번이다, 6번이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여러분이 경찰 지문 번호가 전산망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운전면허로 운전하더라도 손가락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처럼 여러분이 지문이 숫자로 입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약정리합니다. 지문은 피부가 융기한 선이나 유두선, 융선이라고 정의되나 통상적으로 손가락 말절, 손가락 끝에 있는 측부, 측면 부분, 지두내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융선의 문형을 지문이라고 칭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디 따른다? 영국과 독일 중에 독일을 따른다. 독일 함부르크식을 따릅니다. 영미법된 헬리식 분류법은 오른쪽이지만 우리는 함부르크식을 따르기 때문에 왼쪽 시지부터 들어간다. 시지부터 들어가서 마지막 무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문은 인간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침팬지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지문은 만인부동. 일란성 쌍둥이, 넷쌍둥이도 모두 다르다. 모든 사람이 다르다. 만인부동. 동생불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다르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지문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 4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지문이 다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이 범죄와 범죄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들이 경찰 되면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추가로 2000년도, 1990년도에 사람들의 지문, 이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었죠.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범죄의 안정성, 범죄 어떤 국민에 대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비교해 볼 때 국민의 안전성을 우선시한다 해서 합법화 헌재 재판에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문 채취는 합법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지문. 현장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어 채취한 지문으로 피의자로부터 직접 채취한 지문과 구별됩니다. 범죄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지문, 현장 지문이랍니다. 현재 지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잠재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장 지문 중에 현재 지문, 잠재 지문. 이 재란 거는 있을 죄죠. 현장 지문은 범죄 현장. 자, 준현장. 범죄 현장에 준한다. 침입 경로라든지 도주 경로, 예비 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을 말합니다. 전당포 등에 비치된 거래 대장에 암달된 지문 등 현장 이외의 현장에 준하는 장소, 그거를 준현장 지문이란다. 침입 경로, 도주 경로, 예비 장소, 전당포에 비치된 거래 대장에 암달된 지문,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합니다. 자, 관계자 지문. 자, 이러한 현장 지문과 준현장 지문 안에서 범인 걸 빼고, 즉 피해자라든지 현장에 왔던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걸 빼고 채취한 것, 관계자들, 쉽게 관계자 지문이랍니다. 그러나 관계자 지문을 다 빼면 하나 남았죠. 범인 지문. 이게 유리 지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지문. 현장 지문, 준현장 지문 중에서 관계자를 빼고 남은 지문, 즉 범인일 가능성이 많은 지문을 유리 지문이란다. 따라서 이 범인은 공범자도 범인이죠. 그렇죠? 공범자의 지문도 유리 지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할까요? 범인 현장이나 주현장 지문에서 관계자 지문을 제외한 지문이 뭐냐? 그러면 유리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감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식을 하기 전에 지문 파트 부분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식. 사건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하면 지문을 채취해야 되죠. 그죠? 자,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은 크게 고체. 고체란 거는 딱딱한 어떤 그 뭉쳐있는 그 고체라겠죠? 액체, 기체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지문을 채취할 때 여러분 분말 알죠? 우리 TV나 영화에 보면 분말을 붓으로 묻혀서 칠하죠. 벽면에. 자, 우리의 지문은 땀으로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을 묻히면 그 땀에 분말이 묻겠죠. 그래서 미세한 분말을 지문이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물체에 도포해서 분비물에 부착,
묻혀서 잠재 지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주로 표면이 편편하고 매끄러우며 단단한 물체상에 찍힌 잠재 지문을 채취하는 데 적당합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6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제출가 시험이잖아요. 마지막 제출에 시험 보지 않고 그 전주에 시험을 보고 마지막 제출에는 평가를 하고 실습을 하고 마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체법은 분말가루를 묻혀서 밝히는 게 고체법이다. 고체법에 사용되는 물질로는 탄소, 가루, 그 흑색 가루를 만드는 데는 탄소, 타고 남은 검은 가루, 또 알루미늄 분말, 형광 자석 물질 이런 게 있겠죠. 지문이 잘 보이도록 지문이 묻은 물체의 색깔과 대비되는 색깔의 가루를 선택해서 뿌리면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 잘 보이도록 지문이 묻은 색깔과 대비되는 색깔 가루를 선택해서 뿌리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얀 거울에 지문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하얀 거울에 지문이 묻어 있는 거는 어떤 분말을 뿌리면 묻히면 나을까요? 검은색이었죠. 밝은 색에 있는 지문은 검은색 그 분말을 묻혀서 지문을 밝히면 되고요. 검은색 물체에 묻어있는 지문은 검은색 묻히면 안 되겠죠. 은색 가루를 묻히면 지문이 보이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지문의 어떤 방향, 채취하는데 우리 눈으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채취할 때는 이제 그 셀로판지를 붙여서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진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명하면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잘 보이도록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액체법. 액체법은 손가락 끝에 분비물 중 염분이나 아미노산 등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죠. 액체란 거는 액체 그 통에 담그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어, 우리 종이에 내 지문이 묻어 있어요. 종이에 묻어 있으면 니니드린 용액에다가 예를 들면 종이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니드린 용액과 손의 땀방울이 반응을 하겠죠. 근데 반응하고 보면 보라색이 나옵니다. 보라색. 이거를 딱 보라색 반응으로 나오면 종이에 신기하게 보라색 지문이 나옵니다. 이게 액체법이에요. 우리 분비물 중에 손가락에 있는 염분, 아미노산 있죠? 이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검출하는 건데 수표나 종이인 편지지 같은 종이류에 지문을 검출할 때 사용합니다. 니니드린 용액을 넣으면 자청색은 보라색과 같습니다. 자청색이나 보라색의 발색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닌자 알죠? 닌자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닌자. 용액을 도포한 후 그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용액이 증발한 후 담배 라이터나 성냥불로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 지문이 묻은 용액을 니니들이 여기에 넣잖아요. 넣고 뺍니다. 빼고 햇빛에 이렇게 놓거나 다리미 있죠.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미질하면 보라색 지문이 나옵니다. 다리미. 하지만 라이터를 쓰거나 성냥불은 절대 안 됩니다.
니네들린 용액과 같은 시약으로 사용되는 게 아미도블랙, 겐티, 아나바이올렛, 힐산원 등이 있습니다. 첫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